증시 워밍업 함께 하시죠.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워낙에 분석을 잘 해주셔서 오늘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마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굉장했죠. 1.6%나 뛰면서 맞습니다. 종전 최고치를 뛰어넘었고 연기금 비롯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뉴욕에서 급락을 맞아서 간만에. 사실 전날 미국의 나스닥을 보지 않았으면 굉장히 좀 강한 스탠스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그런 아침이었는데 어젯밤에 나스닥의 하락은 조금 좀 셌어요. 고춧가루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네. 사실 어제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확실한 경기 민감주들이었고 어떤 백신 시대를 맞이하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었지 않습니까? 원자재 관련주들. 그런데 어저께 자동차주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거센 반등이 있어서 사실 증시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오게 되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철강 조선주들이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어제는 여기에 강세는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주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이제 불장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수가 이 정도 스탠스에 있으면 연기금이 매도가 나올 법도 한데 네. 연기금 매도가 멈춰 있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시장을 이제는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가는구나. 물론 사상 최고가는 아닙니다. 장중 최고가는 아니지만 종가 기준 사상 최고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도 좀 듬직한 매수가 있었고 네. 이 지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또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조금 상당히 설렐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것의 이유를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결국은 미국 시장은 증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나스닥 빵주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 이제 세금을 좀 완화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 나스닥의 하락이 오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내심 아침에 이제 얻어맞고 시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네. 조금 그래도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는 것 대비해서는 조금 건강하게 지켜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약하지만 억지스러운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고 아침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살짝만 뿌리고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황 잘 점검을 해봤죠. 네. 네, 더 점검할 내용이 있을까요? 뭐 시장 전체에서는 네. 뭐 원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이쪽의 강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코스피 수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한번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섹터별 전략 한번 만나볼게요. 코스피 시장이 어제 아무래도 크게 뛰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수급 제가 늘 먼저 체크하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에는 이제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현대제철, 신세계, 아시아나항공, NC소프트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SOL, 풍산고려아연, 바이오 주식들이 이 두 종목은 특히 이제 공매도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았던 네. 종목들인데 뭐 주가가 반등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었다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산 종목에는 현대차, 포스코, 기아, 한국조선해양,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섹터가 집중되지 않고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런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더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각자 섹터들의 주인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들은 개인들의 영역에서 확실하게 자기 플레이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외국인은 덩치 큰 종목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기관 또한 이렇게 시장 전체를 보면서 틀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급이 개인들은 개인 걸로, 기관은 기관 걸로 이렇게 각자 플레이를 하는 좀 이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좀 코스피 안에서는 섹터별로 좀 제가 바라보는 뷰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들 좀 만나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섹터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철강주 좀 보고 싶은데 중국발 철강 원자재 강세 등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 주요 증권사들이 일따라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철강주도 잘 갔습니다. 긍정적으로 업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포스코라는 종목이 어저께 사실은 주가가 좀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전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기 네.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이 시장에서 내가 주인이야라는 마음으로 네.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친환경과 관련돼서 이제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것 네. 때문에 포스코라는 종목이 좀 이 시장, 이 시크리컬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HMM이 꺾이기 전까지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포스코는 꼭 HMM에 붙이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의 매력을 꾸준히 좀 적어도 1, 2분기는 더, 1, 2분기라고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홀드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철강주들은 여전히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좀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원자재도 좋았어요. 철강에 이어서 지금 구리 가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풍산이 이제 좀 출발하고 있는 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구리 생각이 들고 관련주예요? 구리 가격이 지금 전일 밤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그동안 올라온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주가는 어저께 조금 빠졌다고 지금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좀 흐름 안에서 풍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저께 정유주들도 좋았거든요. GS 지켜보시면 네. 상당히 무거웠었다가 이제 좀 탄력을 받아가는데 사실 유가는 좀 별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송유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유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매수는 어렵다 하더라도 무거웠던 종목이 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좀 조정 시 조정을 준다면 좀 매수를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강주 그리고 원자재주 봤는데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자동차주가 또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솔직히 완전히 턴해서 이번에 다시 주도주로서 등극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쌍바닥을 만들어냈던 이날의 캔들이 너무나 좋았다. 좀 짧게 보신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N자형 파동으로 꺾여서 좀 상당한 시간을 지켜봐야 될 자리냐라는 거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지켜냈습니다. 수급도 받쳐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같은 날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섹터다라는 시장에 좀 확신이 들면서 어저께 좀 수급까지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안으로 좀 살펴보면은 현기차가 베트남 시장이라든가 또한 지금 중국에서는 신차 출시 기대감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 여기서 치고 달리면서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좀 긴 호흡으로 좀 이 종목을 들고 가는 데는 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섹터의 모습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대형주들, 자동차주들 좀 더 달려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소비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의류 쪽도 잘 가던데 의류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어저께 전부 다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이제 휠러홀딩스를 대장격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보복 소비 때문에 옷을 다 사놨고 네. 이제는 실제로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휠라홀딩스를 필두로 한섬이라든가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초강세에 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충분히 이 안에서 종목별로 이격이 너무 벌어지는 종목들의 대응은 좀 어렵겠지만 그 아랫단에서 뭐 이제 영업은 뭐 이제 출발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종목별 안에서 조금 나의 매수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항공, 여행 섹터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항공주 좀 네. 담아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무거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대한항공이 움직이고 있고 이 항공이 단순 여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상 운임 지수가 좋아져가지고 HMM이 치고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로 갈 거 다 갔으니 이제는 항공 운임도 조금 개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있었을 때 대한항공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좀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네. 여행주와 관련돼서는 이제 모두터 하나터도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백신에 대한 호재가 막 완연히 반영되고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백신이 뭐 올 가을에는 완전히 뭐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행주는 보다 더 본격적인 뉴스 플로우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을 또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와 여행주는 좀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증권주 좀 볼게요. 사실 어제 시작에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네. 1분기 실적 호조로 업종 상승률 뭐 1위를 기록했고 주요 증권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내놓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증권주를 조금 봐야 된다. 그 트로이카 업종을 얘기해 준 지가 제가 한 3주 정도 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못 갔어요, 증권주가.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뭐 어쨌든 금융주가 갈 수 있다는 걸 은행주가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증권주를 제가 지금 포인트로 보는 것은 지수가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어느 정도 공매도가 돼도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는 네. 것이 시장에 좀 신뢰도가 만들어졌고, 증권주는 배당주의 매력 또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적도 확실히 담보가 되는 어떤 금융주의 섹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가야 된다라는데 이제 어제 좀 출발 신호가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출발이 돼서 뭐 이제 대형주가 됐던 소형주가 됐던 증권주는 뭐 오늘은 좀 조정시 매수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사실 저는 조정시 매수라는 의견이 좀 되게 비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스닥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아침에 좀 미끄러진다라고 네. 한다면 충분히 증권주도 포트 안에서는 내 꽃밭을 꾸밀 때 하나의 꽃의 한 종류로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어저께 포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흐름들, 전략들 세워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열어볼게요. 네,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뭐 코스피 못지않게 흐름 좋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SK 머티리얼, 솔브레인, 뷰옥스,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중에서 SK 머티리얼이랑 솔브레인은 두 종목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 지수가 흔들릴 때도 이 두 종목은 상당히 견조하게 자기의 길을 좀 지켜내고 있거든요. 특히 솔브레인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지수의 흔들림에도 꾸준히 지금 사상 그 최고치에서 계속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양봉이 뜨는 날 함께 동참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놓고 막연히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출발하는 날 딱 따라 사야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종목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도 받쳐주고 있고 사실 이 소부장 안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해법이 나올 만한 앞으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증설과 관련돼서 장비주들이 갈 때 특히 소재들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외국인 매수한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펄어비스, 동아기업, SM, 파라다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이 종목들이 뭐 사실 공매도 하면 떠올랐던 종목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어저께 기관의 수급에는 사실은 금융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연속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함께 산 종목에는 HLB, 휴젤,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모두투어, 노바렉스, 연우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모두 투어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섹터별 전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화장품주도 이제 뭐 마스크를 벗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나요? 지금 중국에서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이릅니다. 황사 때문에 아직은 이르지만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가 마스크 벗는 세상이 오기를 속히 기대해 봅니다. 기대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개별적으로 남아있는 호재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글쎄 아직은 조금 막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화장품주들은 또 호재가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저께 수급도 있었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든가 클리오, 연우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차트는 연우고요. 그다음에 클리오라는 종목도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의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이 샀던 종목 중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 또한 지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들도 이제는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섹터 어떻게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제가 실질적으로 계속 요즘에 최근에 좀 재미를 보고 트레이딩했던 종목은 중소형 철강주들, 중소형 건설주들이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이 자리 지켜지고 한다면 중소형 철강주들은 좀 며칠 쉬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대동스틸이 좀 달려갔고 시간에서는 상한가로 찍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 건설은 우리나라의 자체 테마로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화한다라는 것과 해저 터널이라는 뭐 대선 공약이 됐든 정책이 됐든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 건설은 좀 계속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 좀 한두 종목 이제 중소형 철강은 큰 틀로만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수급이 있었던 종목 중에 동아기업이라는 기업이 어저께 이렇게 기관이 매수한 종목인데 오늘 좀 이 자리를 지켜내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지 이 회사가 이제 본업이 건장제랑 이제 목재하는 회사거든요. 지금 목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본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2차 전지 전액 소재가 플러스 알파 성장 날개가 돼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차트 관심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가 이제 건기식이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지수와 별개로 좀 한번 돌파 캔들 이후 조정을 주었고 조정을 줄 때 매수한다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조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또한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배합사료 사료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다 일제히 조정을 줬는데 별개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팜스코라는 지금 종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팜스코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료 이슈와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이 이슈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팜스코와 선진은 의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차트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코와 선진까지 오늘의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함정남 차장님은 목요일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